4회까지 류현진은 팀의 4득점의 지원과 3회에 빗맞은 연속 안타로 2실점을 하면서 5회만 잘 막으면 2승을 수확할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4회까지 52개의 투구수였다 보니 퀄리티 스타트도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불안 요소들이 있었죠. 4회 2사의 1, 2루 상황에서 투수 코치가 올라오면서 마치 언제든 너는 교체될 수 있다는 신호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5회에도 충분히 교체될 수 있다는 뜻인 거죠. 5회에는 두 번째 1회가 돌아온 듯 첫 타자가 1번 타자 순이었습니다. 공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1번 타자 레니포는 이미 앞선 두 타석에서 안타를 쳐냈던 우타자, 3할에 육박한 타자였고, 2번 타자는 류현진에게 12타석 무안타임에도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현존 최고의 타자. 그러니까 메이저리그계의 메시 같은 선수를 상대해야 하고, 3번은 오탄이었습니다. 1회에도 볼넷을 골랐고 2회에도 타점을 노리며 초구부터 승부했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야구 천재. 이 세 타자를 한 명이라도 못 넘기면 100타수를 넘겼는데도 3할 6푼대 고타율을 유지하는 워드였고, 다음은 3천억 타자 랜돈이었습니다. 그럼 말 다 했죠. 에인절스는 아메리칸 리그 팀 타율 1위 팀이었습니다. 이런 불안 요소를 가지고 5회가 시작되었는데 레니포에게 초구를 69마일 커브를 던져버립니다. 69마일이면 110km인데 알고 치면 바로 홈런이지만 메이저리그에서 이런 공을 보기 쉽지 않죠. 거기다 정교하게 보더라인 아래쪽에 꽂으면서 초구를 스트라이크로 잡아냅니다. 솔직히 당황할 수밖에 없죠. 커브가 두 종류가 되면서 확률은 더 복잡해집니다. 두 번째는 몸쪽으로 패스트볼을 붙였습니다. 초구와 무려 30km가 차이 나는 공이니까 솔직히 160km로 느껴질 것입니다. 이게 바로 류현진의 능력이죠. 가만히 있어도 스트라이커였던 볼을 레니포는 타격했고 높이 뜨면서 스프링어가 잡아내면서 원아웃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크 트라웃, 전날 경기에 3삼진이라는 굴욕인데다 류현진 상대로 12타수 무안타. 이건 미국 전역에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고 자존심 완전 구긴 상태인데, 참고로 마이크 트라웃은 성품도 야구 철학도 정말 멋진 선수입니다. 트라웃이 껌을 씹으며 타석에 들어선 후 타임을 요청하고 다시 한번 스윙 연습을 합니다. 보기에는 편안해 보이지만 절대 그럴 리 없죠. 통산 출루율이 4할인 타자가 류현진 상대로 무출루라니. 초구 던지기 전까지도 길어진 긴장된 상황이었습니다. 초구는 메이저리그 슬라이드 평균 구속인 패스트볼이 몸쪽에 들어오면서 스트라이크를 잡습니다. 또 시작되네요. 두 번째는 패스트볼 같은 86마일 커터를 높게 던지면서 또 스트라이크로 유리하게 몰고 갔습니다. 트라웃 심장 쫄깃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미 류현진에게 삼진도 4번을 당했기 때문에 3구는 헛스윙을 유도했지만 트라웃이 참았고 4구를 기다리다가 계산이 복잡해지자 트라웃은 두 번째 타임을 요청합니다. 이 정도면 내가 끝장을 보겠다 이런 거죠. 류현진의 선택은 체인지업이었습니다. 하지만 트라웃인데 그 정도 볼에 방망이가 나올 수는 없죠. 류현진이 트라웃을 우습게 본 것이 아니라 제구가 잘 안 된 것이죠. 카운트는 이제 2&2. 그리고 5구째는 류현진이 다시 한번 같은 구질로 좀 더 보더라인 가깝게 잘 유인했습니다. 트라웃이 휘두르려 했다가 참았고 자칫 삼진 당할 뻔했죠. 그러면서 풀카운트로 몰렸습니다. 최고의 투수와 최고의 타자 대결이 흥미진진해진 상황. 트라웃은 세 번째 타임을 요청합니다. 이거 자체가 굴욕이죠. 그리고 6번째 공을 던지는데 초구 때처럼 패스트볼을 몸쪽으로 꽂아 넣습니다. 트라웃은 자신있게 타격했는데 이제는 트라웃이 2루를 넘지 못하는 플라이볼로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이거 좀 미안해지기까지 했습니다. 13타석 무출루. 류현진과 트라웃의 이 대결만 3분이 걸렸습니다. 공 6개 던졌는데 말이죠. 그런데도 전혀 지루하지 않았죠. 그리고 이제 오타니가 나왔습니다. 1회에도 류현진의 볼에 어려움을 느끼면서 운 좋게도 볼넷으로 걸어나갔던 오타니인데 류현진은 이미 앞선 2명의 선수들 때문에 자신감이 붙어있는 듯 보였습니다. 어떤 공도 실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오타니는 오타니죠. 아시아 최초의 메이저리그 40개 이상의 홈런을 친 선수인데 류현진은 오타니를 상대로 진짜 말도 안 되는 0점으로 90마일 패스트볼을 오른쪽 하단 점에 꽂아버렸습니다. 오타니는 최근 말도 안 되는 볼들이 스트라이크로 선언되면서 순환이었고 마치 미국에서 견제를 할 정도였는데 이렇게 정교한 볼이 들어오니 할 말도 없고 쳐다보고만 있었습니다. 나름 혜택도 있었죠. 2구는 스트라이크 선언돼도 할 말이 없는 볼이었는데
1회 때와 똑같이 볼로 선언되었습니다. 그리고 2&2까지 된 상황에서 5구째 류현진의 전매트 그 체인지업이 예리하게 꽂히면서 오타니는 삼진으로 물러나게 됩니다. 이로써 류현진은 5회의 강타선을 상대로 13개 공을 던지고 무실점으로 막아냈습니다. 볼을 13개밖에 던지지 않았고 출루 한 번 없었는데 6분이 걸렸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순간이었고 긴장감이 넘쳤던 상황이었습니다. 류현진이 이런 경기를 펼쳤다 보니 미국 스포츠 매체들이 극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스포츠넛은 류현진이 오타니보다 낫다. AP통신은 3차례 아메리칸리그 MVP를 수상한 트라웃을 한국의 자원투수에게 13타수 무안타를 기록 중이다. 이는 트라웃이 10번 이상 상대했던 투수 중 최악의 기록이다. 일본에서도 풀카운트는 팀 타율 2할 4푼 8리를 자랑하는 에인절스 타선을 6안타 1볼넷 2실점으로 막아냈다. 실점은 있었지만 요소에서 스트라이크 존 내 귀퉁이로 던져 잡는 투구가 빛났다. 오타니와 트라웃을 막아냈다. 이렇게 류현진의 정교한 제구력의 엄지를 지켜세웠습니다. 에인절스 팬들도 우리는 류현진을 매우 잘 알고 있다. 류에겐 160km 구속이 필요 없다. 우리는 류를 영입하려고 했었지. 토론토에서 꼭 성공하길 바란다. 트라웃의 천적이라면 류는 성공한 투수가 맞지. 류현진을 상대로 우리는 좋은 기억이 없어. 마치 기계가 던지는 것 같아. 일본 팬들도 류현진이 기쿠치에게 무너졌을 때와 매우 대비되는 순간이네. 저런 제구력을 가진 선수니까 평균 자책점 1위를 한 거지. 정말 예리했어. 오타니가 삼진을 당했을 땐 조금 민망했어. 패배를 인정해야 돼. 오타니가 컨디션이 좋았다면 엄청난 투수전이 되었을 텐데 한국이 싫어도 류현진은 인정해야 한다. 류현진의 에인절스전 투구를 보면서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투수는 제구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이 맞다는 걸 보여주겠다는 결의. 메이저리그 평균 구속에 훨씬 못 미치는 스피드로 메이저리그 슈퍼스타들도 잠재울 정도니까 어느 정도 류현진이 맞는 말입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최고의 아트 피처들은 페스티벌 구속이 92마일은 나왔으니까요. 그레인키도 제구로 승부하지만 92마일은 나옵니다. 그 많은 공을 던진 커쇼도 부상에 시달리지만 92마일은 나오거든요. 90마일이면 솔직히 불안한 건 맞죠. 많은 안테 팬들이 류현진이 끝났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전혀 끝났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다른 선수들보다 적응이 늦었고 그래서 부상 복귀 후 투구수 조절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신시내티전에서 보여줬던 구속과 이번 에인절스전에서 보여줬던 제구력이 합쳐지면 류현진은 메이저리그 선발 투수 에이스임이 분명하고 앞으로도 3년도 거뜬합니다. 정말 스태미너가 안 된다면 그때 한국으로 오는 걸 환영해 주십시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